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고도 교육을 받고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명언은 희망, 용기, 인내,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헬렌 켈러의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온통 어둠과 슬픔뿐이라고 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그 빛을 보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명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헬렌 켈러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 실망, 상실, 좌절이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런 순간에도 분명히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흔히 희망을 잃고 현실을 비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에 집중하느라 더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단 한순간도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빛이 우리 앞에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손을 놓아버린 사람에게는 기회도, 도움도,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면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은 작은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빛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각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감정을 닫아버립니다. 실패의 아픔이 클수록 사람들은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기보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회와 희망까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인정하고 그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거창한 희망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면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존심을 세우거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미는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변의 사랑과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이 말이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녀 자신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배움과 소통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헬렌 켈러가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만 집중했다면 그녀는 결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했고 마음을 열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 명언이 진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 명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희망의 빛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빛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지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빛을 되찾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빛은 항상 존재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화려한 집, 값비싼 옷, 멋진 자동차처럼 물질적인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과 가치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잃을 수도 있고 외모는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으며 권력과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 행복, 희망, 신뢰와 같은 감정과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걱정 어린 눈빛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주고받은 신뢰와 이해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한 원동력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애정 등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가진 힘은 모두 강력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행복해지고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돈이나 성공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결국 행복이란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지만 희망이 있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높은 사회적 지위, 멋진 외모, 비싼 물건들. 물론 이런 것들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과의 사랑이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그는 과연 행복할까요? 반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세상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많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 용기, 감사, 신뢰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때 그 온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친구가 힘든 순간에 내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우정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희망의 힘을 실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좇기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이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뿐이다.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일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불가능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탄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 명언을 실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며 불평하거나 좌절합니다. 나는 재능이 부족해.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돼.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특정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는 나는 신체 조건이 안 되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며 포기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체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전략을 익히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어 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는 분명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능한 것들에 집중했던 인물들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경우 그는 루게릭병을 앓으며 신체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었지만 나는 몸이 아닌 정신으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물리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블랙홀과 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경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삶을 만든다. 는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연설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가능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이걸 못해. 저건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줄이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낙심하기보다 작은 성과를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함으로써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불가능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주어진 대로 살게 된다. 헬렌 켈러의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직접 선택하고 개척하지 않는다면 결국 타인의 기대나 환경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지 않는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선택을 미루거나 남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혹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보다는 부모님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춰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찾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은 마치 강물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 없이 흘러가다 보면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 도착하거나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안 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는 장애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며 체념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가?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도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환경에 맡겨둔다면 우리는 결국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하는 삶을 살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혹은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르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가 적습니다. 반면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결국 그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수동적으로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어진 대로 살고 있나요? 만약 주어진 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택 하나라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5번째, 희망을 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명언은 삶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마치 목표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며 건강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반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쉽게 빠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을 줍니다. 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버팁니다. 희망은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정신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역사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과 싸우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가질 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믿으면 작은 시도라도 하게 됩니다. 반면 희망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일시적인 장애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큰 희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점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희망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희망이 자라납니다. 희망을 가지려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결국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 희망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희망을 품고 있나요? 혹시 희망을 잃고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6번째, 당신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면 더욱 강해진다. 이 명언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결국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장애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처럼 돈이 부족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불화가 있으며 건강 문제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의심과 같이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음의 벽이 있거나 사회적 편견과 한계와 같이 출신, 배경, 환경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려고만 하면 작은 문제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다음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이전에도 해냈으니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계속 피하기만 하면 점점 더 겁이 많아지고 위축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익히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피해 다닌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수많은 실패와 역경을 딛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실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갔으며 결국 세계적인 방송인이자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면서 점점 더 큰 장애물에 도전하세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기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다시 도전하면 결국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멘토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결국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인생은 장애물과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 장애물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세요.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7번째, 나는 인생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오히려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욱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도전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전은 각자의 삶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공통점은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삶은 단조로워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 것도 일종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욱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작은 도전도 우리 삶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어려워 보였던 일도 계속하다 보면 쉬워지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 모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했고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과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성취가 모여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를 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 없이 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을 갖게 해주고 하루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대부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도전에는 실패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곧 배움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조차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약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큰 도전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면 점차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전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더 큰 도전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도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도전의 과정 자체를 즐기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흥미로운 게임처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도전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전을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라톤의 경우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입니다. 처음에는 몇 킬로미터도 힘들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결국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성취감을 주며 성장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나요? 그 도전을 피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도전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말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 희망, 노력,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